밤이 김민준 씨 가족의 집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했다. 스탠드의 부드러운 불빛이 아이들 방을 비추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아들 준서의 침대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잘 자, 우리 아가. 준서가 들을 수 있기라도 한 듯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러고는 딸 서아에게도 똑같이 뽀뽀를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조용히 방을 나왔다. 4년 전 그녀는 사랑스러운 쌍둥이의 엄마가 되었다. 해가 갈수록 엄마가 된 기쁨은 커져만 갔지만 그와 함께 외로움도 깊어졌다. 서연은 남편 민준이 앉아있는 거실로 내려갔다. 그는 휴대폰 화면에 몰두해 있었고 뉴스나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듯 보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채워 그의 옆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려 애썼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 표정으로 기분을 가늠하려 하며 물었다. 그냥 그랬어.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고 서연은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저기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그를 건드릴까 두려운 듯 말했다. 또야!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이 화면 불빛에 번뜩였다. 내가 조용히 좀 쉬려고 할 때마다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의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방금 불 붙인 성냥처럼 확 타오르더니 아내를 경멸적으로 쳐다보고는 침실로 향했다. 민준 씨, 그녀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제발 기다려봐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본 뒤 사라져버렸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남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진심으로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씁쓸한 와인을 몇 모금 마시고 실망한 얼굴을 감추기 위해 욕실로 올라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손이 떨려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언제까지 대화를 구걸하고 관심을 애원해야 하는 걸까? 두 줄기 선명한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행복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세면대에서 물이 졸졸 흘렀고 서연은 몸을 숙여 그저 흐느끼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곱슬머리를 한 작은 천사 같은 딸 서아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잠이 안 와요. 아이는 눈을 비비며 말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딸을 껴안고 말했다. 왜 잠이 안 올까? 우리 아가? 무서워요. 소녀는 엄마의 품에 숨으며 고백했다.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그냥 창밖의 바람 소리일 거야. 잠들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어줄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도하며 침대에 누웠다. 서연은 옆에 누워 목소리가 최대한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동화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잠 못 이루는 작은 공주님이 살았단다. 공주님이 눈을 감을 때마다 방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대. 동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깊이 잠들었다. 숨소리가 고르고 평온해졌다. 서연은 작별에 뽀뽀를 하고 다시 욕실로 갔고 그곳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 생활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늑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쏟았건만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자신의 보살핌을, 가족을 위한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지만 모든 것은 변함이 없었다. 밤이 다시 집을 감쌌고 고요함이 모든 구석에 내려앉은 듯했다. 서연은 부드러운 담요를 두른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편안했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다. 그녀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심장은 완고하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며 잠 못 들게 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은 호기심에 쳐다보았다. 업무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름을 보았다. 민주는 밤늦게 자주 메시지를 받았고 그녀는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궁금해졌다. 용기를 내어 그녀는 휴대폰으로 손을 뻗어 화면을 눌렀다. 화면 속 사진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긴 머리에 매력적인 몸매를 한 벌거벗은 여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벌써 보고 싶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숨이 헥고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것은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고 순간마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막고 벌떡 일어나 욕실로 달려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느꼈다. 거울은 그녀의 지친 얼굴뿐만 아니라 심장을 옥죄는 모든 고통을 비춰주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돌처럼 떨어지며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방구석 어딘가에서 시계가 똑딱거렸고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절망감, 감정의 폭풍이 그녀 안에서 휘몰아쳤다. 서연은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기에 생각은 새장 속 새처럼 이리저리 날뛰기만 했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힘들었다. 그녀는 좋아하는 머그잔에 커피를 따랐지만 진한 커피조차도 그녀의 마음을 감싼 어둠을 걷어내지 못했다. 우유 주전자에 손을 뻗다가 자신도 모르게 식탁에 조금 흘리고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걸까? 그녀는 흘린 우유를 행주로 닦으며 생각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고 서연은 돌아보았다. 민준이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아내의 어두운 기분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좋은 아침.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못 들은 척했다. 대신 그녀는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접시와 컵을 놓으며 계속 식탁을 차렸다. 서연아, 또 무슨 일이야? 그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듯 쳐다보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아주 괜찮아. 그녀는 여전히 식탁을 차리며 비꼬듯 대답했다.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향긋했지만 그녀는 맛보고 싶지도 않았다. 민주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단순한 피로 이상의 것이 담겨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 아마도 분노나 서운함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아이들을 아침 식사에 부르러 아이들 방으로 올라갔다. 아이들은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마치 방금 베개 싸움을 끝낸 것 같았다. 엄마, 아침 뭐예요? 딸 서아가 크루아상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물었다. 크루아상이랑 코코아. 서연은 최대한 무심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나는 초콜릿 맛으로.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다. 알았어.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속에서는 긴장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당신 좀 이상해. 내가 뭘?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다. 당신은 어때? 밤새 잘 잤어? 응, 잘 잤어.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왜 그렇게 많이 물어봐? 그게 이상한가? 그녀는 빈정거림으로 감정을 덮으려 하며 물었다. 아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엄마, 설탕 좀 줄래요? 서아가 손을 내밀며 부탁했다. 서연은 생각에서 벗어나 딸에게 설탕 그릇을 건네주고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민주는 일어나 재빨리 가방에 물건을 챙겼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낯선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았다. 작별 인사 전에 이 짧은 순간은 실연이 되었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생각들과 홀로 남겨졌다. 엄마, 아빠한테 화났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화 안 났어. 그녀는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다. 그냥 좀 슬퍼서 그래. 왜요? 준서가 엄마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며 물었다.
우리 다른 얘기하자. 서연은 아이들의 주의를 돌리려 하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연은 적절한 순간에 미소를 지으며 들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낭떠러지를 보지 못한 채 그 가장자리를 미끄러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힘을 내어 집안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엌을 치우기 시작했지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였다. 모든 물건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 생각들로부터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 집에, 이 남편에게,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한 아이들에게 묶여 있었다. 마침내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조용해지자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친구 지혜의 번호를 눌렀다. 지혜는 그녀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지혜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야, 나 더는 힘이 없어. 이 모든 걸 참을 수가 없어.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억눌렀던 눈물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다. 그래, 자기야. 차근차근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친구는 진심 어린 지지가 필요함을 느끼며 물었다. 민준 씨가 그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었어. 서연이 흐느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벌써 보고 싶다고 썼어. 지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하지만 너도 그가 바람 피운다고 짐작은 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전에는 의심뿐이었어. 근데 이젠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제까지 참을 생각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너도 알잖아. 난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갈 곳이 없어. 서연은 심장이 맞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걸 참는 건 답이 아니야. 친구는 단호하게 말하려 애썼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친구야, 너 자신을 너무 방치했어. 변해야 해. 또 그 소리야? 나 그럴 시간 없어.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난 항상 집안일에 애들 돌보느라 바쁜데 언제 나를 위한 시간을 내라는 거야?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 사람이 질려서 널 쫓아낼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건 답이 아니야, 서연아. 넌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서연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내면의 목소리는 지혜가 옳다고 속삭였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이들, 집, 책임이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거야? 친구의 목소리에 비난의 어조가 섞여 있었다. 너 자신을 돌봐야 해.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하다못해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해봐. 난 못해. 서연은 덫에 걸린 기분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앉아서 그가 널 쫓아낼 때까지 기다려. 지혜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친구와의 통화 후 서연은 안절부절 못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맴돌았다. 그녀는 복도에 있는 큰 거울로 다가가 잠시 멈춰서서 지금의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려 했다. 맙소사 서연아, 넌 이제 겨우 30인데 50살은 돼 보여.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늘어난 몸무게, 눈 밑에 다크서클. 그래, 지혜 말이 맞아.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나를 위한 시간을 찾지? 그녀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준서야, 너 또 서아 괴롭히니? 그녀는 아들을 무섭게 쳐다보았다. 아들은 순진한 척하며 변명했다. 엄마, 내 잘못 아니에요.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 또 혼자 그랬겠지. 서연은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끼며 눈을 흘겼다. 그녀는 서아가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 즉시 껴안았다. 미안해, 아가. 그녀는 딸에게 몸을 숙이며 말했다. 괜찮니? 오빠가 나 밀었어.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다. 준서야,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글러가 된 기분이었다.
내 잘못 아니에요. 아들은 다시 고집을 부렸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가슴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매일이 싸움 같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단 1분이라도 이 모든 걱정, 아이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야.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보았다. 밖에서는 해가 빛나고 있었다. 인생이 좀 더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을 때 다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동안 준서가 다시 소리쳤다. 엄마, 구석에 서기 싫어요. 준서야, 넌 규칙을 어겼어. 서연이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동생을 괴롭히고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 난 그냥 장난친 거였어요.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났고 그 실망감이 그녀에게 얼음물처럼 쏟아졌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며 자신을 추스르려 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삶이 더 단순해 보였을 때처럼 가벼움을 느끼고 싶었다. 책을 읽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날들, 끝없는 일상이 없었던 때를 떠올렸다. 왜 모든 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오르는 감정으로 떨렸다. 준서가 다가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속상하게 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서연은 아들을 껴안으며 진정하려 애썼다. 알아, 아가.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해.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얼마 후 집안이 조금 조용해지자 그녀는 다시 거울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서연아, 변할 시간이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설령 그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야. 저녁에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서연은 늘 그랬듯 창밖을 내다보며 그를 기다렸다. 해질녘을 배경으로 그의 실루엣이 보이자 최근 들어 드물어진 듯한 의무감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를 맞으러 나가 뽀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왔어. 그는 눈에 띄게 피곤한 기색으로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며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서연은 실망감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온기와 지지가 가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다음 주에 회사 송년회가 있어.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당신도 초대받았지만 굳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애들이나 봐. 그는 물 한 잔을 따르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그 말은 뺨을 맞는 것처럼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가고 싶어요. 그녀는 속에서 들끓는 감정의 폭풍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멈춰서서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 섞인 당혹감이 떠올랐다. 진심이야? 그가 웃었다. 거기서 뭐 하게? 당신 꼴이 꼭 가정부 같은데. 나 망신시키지 마.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서연은 피가 뺨으로 쏠리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모욕감을 참으려 애썼다. 난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난 당신 아내고 집 밖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삶을 누릴 권리? 그가 다시 웃었지만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차갑고 모욕적이었다. 내 꼴을 좀 봐, 서연아. 넌 몇 년 동안 애들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잖아. 무슨 권리? 넌 제대로 옷도 못 입으면서 음악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쏘아붙였다. 난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지. 그냥 집안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넌 그림자 맞아. 그는 그녀를 무심하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부정하려 하지 마. 내 꼴이 어떤지 내 눈에도 다 보여. 배신감의 눈물이 서연의 눈에 고였다.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속에서는 완고한 불꽃이 타올랐다. 있잖아요. 나도 일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의 폭언을 끊으며 말했다. 나도 직장에 나가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어요.
난 그냥 가정주부로만 있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일? 네가? 넌 애들이랑 일 둘 다 감당 못할 걸. 난 네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 나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랐다. 너 자신도 그걸 안 믿잖아.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사무실 일에 대해 뭘 알아? 넌 동료는커녕 친구 만난 지도 언젠지 기억 못하잖아. 그건 내가 항상 애들 보고 집안일 하느라 그렇잖아요. 당신이 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씁쓸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맙소사, 서연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 그가 다시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귀를 베는 듯했다. 좋아.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싶으면 가. 만약 네가 이 쇼를 조금이라도 빛낼 수 있다면 내 용기를 위해 건배해 줄게. 서연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대신 그녀는 그냥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다. 가버려!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은 욕실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에서는 넌 꼭 가정부 같아라는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녀는 옆방의 아이들이 다시 놀며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의무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할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아이들 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그녀는 장난감 자동차를 든 준서와 마주쳤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눈물 사이로 그에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준서가 그녀를 껴안았고 그 단순한 사랑의 표현은 서연의 상처받은 마음의 연고와 같았다. 그녀는 아이들이야말로 싸워야 할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서연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공기 중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감돌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 아무 말 없이 출근하자 그녀는 행동에 나섰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망설임 없이 친구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혜야, 나야. 그녀는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응. 웬일이야? 친구의 관심이 분명히 커졌다. 민준 씨 회사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나 거기서 최고로 멋지게 보이고 싶어. 서연은 가슴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지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드디어 내가 그 말을 듣게 되다니.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네가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지혜야. 서연은 친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지지에 힘을 얻었다. 그런데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애들도 누가 봐줘야 해. 혼자 둘 수는 없잖아. 아, 그건 문제 없어. 지혜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지금 베이비시터 에이전시 번호 보내줄게. 전화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분 찾아봐. 그러고 나면 내가 널 책임질게. 좋아. 서연이 기뻐했다. 어떤 분이 좋을까? 친절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몇 군데 알아. 내 친구들이 이용했던 분들이 있어. 에이전시에 전화하면 너한테 맞는 분을 찾아줄 거야. 지혜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내 스타일을 완성하는 거지. 고마워. 넌 정말 내 구세주야. 서연은 마음속의 불안감이 가벼움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종이를 가져와 지혜가 보내준 에이전시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다. 네, 아이사랑 돌봄입니다. 상냥한 목소리의 여직원이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쌍둥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가 필요해서요.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여직원의 말에 서연은 자신감이 생겼다. 4살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몇 분 제안해 드릴 수 있는데 먼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고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일주일 정도요. 그러고 나면 아마 계속 고용하게 될 것 같아요. 서연은 목소리에 가벼움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좋습니다. 여직원이 말을 이었다. 저희가 이력서 몇 개를 보내드리면 마음에 드는 분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감정이 벅차올라 물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경력 있는 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아이들이 절대 심심해하지 않을 겁니다. 여직원이 대답했다. 동의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단력이 묻어났다. 그렇게 하죠.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선택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류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분 안에 준비될 겁니다. 통화를 마치며 서연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이 한 걸음이 변화를 향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쉴 틈도 없이 아이들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준서와 서아는 방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웃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뭐 하고 있니, 우리 개구쟁이들? 그녀는 아이들 옆바닥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우리 블로그로 집 짓고 있어요. 준서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여주며 기쁘게 외쳤다. 멋지다. 그녀는 작품을 살펴보려 몸을 숙이며 대답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서아는 그녀를 껴안았고 그 순간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들은 어두운 시기에 그녀의 빛이었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볼 자격이 충분했다. 엄마, 파티에 공주님처럼 갈 거예요? 서아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물었다. 응, 바로 그렇게. 서연은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지만 대답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다. 준서는 그녀를 흥분된 눈으로 쳐다보았다. 엄마가 제일 예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노력할게. 얼마 후 에이전시에서 메일이 왔다. 그녀는 메일을 열고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목록에는 다양한 경력과 추천서를 가진 몇몇 여성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수진 씨였는데 그녀는 이미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었다. 서연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여보세요?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물론이죠. 수진 씨가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서연이 기뻐했다. 추천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고 놀이와 저녁 식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진 씨가 대답했다. 보통 아이들을 재우고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요. 정말 완벽하네요. 서연은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제가 미리 가서 아이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진 씨가 제안했다. 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다. 이 한 걸음은 중요했고 그녀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지혜였다. 그래, 베이비시터는 구했어? 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응, 구했어. 수진 씨랑 연락했는데 오늘 와주시기로 했어. 서연은 솟아나는 낙관주의를 느끼며 말했다. 이제 내 스타일에 집중할 시간이야. 지혜가 기쁘게 말했다. 저녁에 우리 카페에서 기다릴게. 정말 좋겠다. 서연이 대답했다. 이 행사가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두고 봐. 정말 멋질 거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고 멋져 보일 자격도 있어. 지혜가 그녀를 격려했다. 그들은 몇 분 더 통화하며 의상과 메이크업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지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기분을 북돋웠고 그녀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집문 앞에 서서 초조하게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한 이후 새로운 시작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다가올 변신을 위해 챙겨온 화장품 가방에 멈췄다. 그저 하룻밤일 뿐이야. 그녀는 생각했지만 심장은 마치 더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쿵쾅거렸다. 아이들을 수진 씨에게 맡기고 서연은 차에 탔다. 카페로 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속에서 기쁨, 두려움, 희망의 감정이 들끓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하려 애썼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바로 지혜를 발견했다. 친구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눈부시게 빛나는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팔을 벌린 채 달려왔다. 자기야, 우리가 널 여신으로 만들어줄게. 지혜는 그녀를 껴안으며 외쳤다. 내 남편 민준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싶어. 서연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말했지만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그녀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한 듯 샴페인 잔을 내밀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이건 너의 순간이야. 서연아. 서연은 잔을 받고 한 모금 마시며 탄산 거품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느꼈다. 네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이미 헤어, 염색, 네일, 페디큐어, 다른 관리들도 다 예약해놨어. 지혜는 쉬지 않고 말했다.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할 때야. 아, 지혜야. 넌 너무 다정해. 서연은 어색하면서도 기쁘게 웃었다. 그런 말 마. 넌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너한테 딱 맞는 근사한 의상을 고르러 갈 거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쇼핑 계획을 세운 후 그들은 최고의 매장들이 모여있는 강남의 패션 거리로 향했다. 이 정장 어때? 서연이 마음에 드는 바지 정장을 가리키며 물었다. 너무 평범해. 지혜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어울리는 옷들을 훑었고 서연은 친구가 자신에게 부족했던 스타일로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 정말 드레스가 더 나을까? 서연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으며 물었다. 이거야말로 너한테 필요한 거야. 지혜는 눈을 빛내며 우아한 드레스 몇 벌을 집어들었다. 빨리 탈의실로 들어가 봐. 서연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자신이 입은 드레스가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했다. 이런 옷은 정말 오랜만에 입어봐.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지혜는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 있게 옆에 서서 그녀를 거울 쪽으로 돌렸다. 완벽해. 이제 어울리는 구두만 찾으면 돼. 매장 직원이 높은 굽의 검은색 구두 한 켤레를 가져왔고 서연이 그것을 신었을 때 그녀는 속에서 자신감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이거야. 넌 정말 멋져. 지혜는 마치 서연이 자신의 작품인 양 감탄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고마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같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여자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어깨를 펴고 거울 속 자신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이걸로 할까? 그녀는 친구에게 물었다. 넌 이 옷 입으니까 여신이야. 지혜가 감격에 차서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그 순간 그들은 둘 다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기쁨을 보았다. 서연은 갑자기 오래된 두려움, 불안, 의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대신 새로운 감각이 나타났다. 그녀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셀카 찍어야 해.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며 제안했다. 이건 내 변화의 시작을 기록하는 거야. 그들은 서로 웃고 윙크하며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질 때마다 서연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의 순간이 기록되었다. 이제 액세서리를 고르자. 지혜가 외쳤다. 가자. 서연은 액세서리 코너로 향할 때 기분이 계속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다양한 장신구를 고르다가 어떤 움직임에도 반짝이는 귀걸이에 멈췄다. 이게 딱이야.
지혜는 서연에게 길고 반짝이는 귀걸이 한 쌍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정말 멋지다.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화려한 것 같아. 서연이 자신 없게 말했다. 겸손 떨지 마. 친구가 그녀를 부추겼다. 오늘 밤은 너의 밤이야. 네가 존재한다는 걸 아무도 잊어서는 안 돼. 오랜 논의와 농담 끝에 그들은 완벽한 귀걸이와 드레스와 잘 어울리는 섬세한 팔찌를 골랐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메이크업만 남았어. 그들이 가게를 나왔을 때 지혜가 말했다. 파티 전에 헤어랑 메이크업 받을 수 있게 청담동 샵에 예약해놨어. 오늘?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물론이지.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지혜가 미소 지었다. 설렘이 서연을 휩쓸었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고마워, 지혜야. 너 없었으면 이 모든 걸 결심하지 못했을 거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친구가 의욕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널 스타로 만들어줄게. 그들이 카페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지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고 그들의 대화는 웃음과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 해. 그들이 와인 한 잔씩을 마시며 지혜가 말했다. 오늘 네가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하고 민준을 포함한 누구도 내게서 이 자신감을 빼앗아가게 두지 마. 내 말이 맞아. 서연은 그 말을 되새기며 대답했다. 난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대해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어.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웃었다. 갑자기 지혜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있잖아.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이 모든 게 끝나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해보는 건 어때? 그녀가 제안했다. 서연은 얼어붙었고 머릿속에서는 의심의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난 준비가 안 됐어. 또 실망하면 어떡해.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행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걸 네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로 삼아. 그래,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서연은 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동의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물론 생각해봐.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마. 그들은 관계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 더 논의했지만 그 생각들은 서연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신감을 얻고 변화에 대비하고 있음을 느꼈다. 저녁이 끝나고 그들이 카페를 나왔을 때 서연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에 순응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금요일에 넌 완벽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야.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 지혜가 말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거야. 모든 게 고마워, 지혜야. 서연은 친구를 껴안으며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우린 한 팀이야. 잊지 마. 지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 새로운 버전의 자신은 세상과 마주하고 그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새로운 한 주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아침으로 시작되었다. 방 안은 환했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속에서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미 와 있던 베이비시터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고 서연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샤워 후 그녀는 몸에 기분 좋게 감기는 가볍고 하늘하늘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눈이 빛나고 있었다. 속에서 자신감이 타올랐다. 정말 변했구나. 그녀는 거울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눈빛부터 달라졌어. 이 생각은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고 그녀는 이 하루를 오직 자신에게만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방을 나섰다. 가장 먼저 그녀는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서연은 항상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믿었다. 샵에서 그녀를 맞이한 마사지사는 활기차고 미소 띤 여성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그녀는 마사지 베드를 준비하며 물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기분 최고예요. 서연은 마사지사가 자신을 감정하듯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네요. 여기서 나가실 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 들도록 해드릴게요. 마사지사는 윙크하며 말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서연은 모든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사지사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일상의 번잡함을 잊은 채 순간을 즐겼다. 세션이 끝나고 마사지 베드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 다음 목적지는 서연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요가 수업이었다. 그녀가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공기 중에는 에센셜 오일 향이 감돌았고 부드러운 조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이전에 만난 적 있는 수업 참가자 중 한 명인 연아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연아 씨. 정말 좋아요. 드디어 저를 위한 시간을 냈어요. 서연은 속에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기쁘게 대답했다. 정말 멋져요. 요즘 우리 반은 다들 이렇게 의욕이 넘쳐요. 서연 씨도 한번 해봐야 해요. 연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업은 쉽고 즐겁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몸이 에너지로 가득 차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그녀는 자신의 느낌을 지혜와 빨리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정말 좋았어. 수업 후 카페에서 지혜를 만났을 때 그녀가 외쳤다.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어. 그거 봐. 잘 됐네. 지혜가 윙크했다. 넌 그냥 빛이 나. 아주 자신감 있어 보여. 할 말이 많겠네. 그들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 향긋한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해봐. 지혜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오늘 마사지도 받고 요가도 했어. 정말 환상적이었어. 서연이 공유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너한테 제안할 게 있어. 지혜가 비밀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에 우리끼리 파티하는 거 어때? 재미있겠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즐거운 저녁을 생각하며 반짝였다. 친구 몇 명 초대해도 될까? 좋아, 그렇게 하자. 그건 너의 밤이 될 거고 넌 100% 그럴 자격이 있어. 서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민준과 그들의 결혼 생활에만 집중하고 자신에게는 소홀했는지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요가 수업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내일 관리에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떠세요? 네일리스트가 윙크하며 물었다. 정말 좋아요. 새로운 디자인 받을 준비 됐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어떤 색을 원하세요? 네일리스트가 물었다. 밝고 활기찬 걸로요. 서연이 열정적으로 제안했다. 밝은 빨간색은 어떠세요? 좋은 선택이에요. 서연님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울릴 거예요. 네일리스트가 기쁘게 말했다. 네일리스트가 작업하는 동안 그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즐거워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샵을 나온 후 그녀는 공원을 조금 산책하기로 했다. 햇살이 밝게 빛났고 공기 중에는 신선한 가을 향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남편과 그들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젊은 엄마들 무리 옆을 지나갈 때 그중 한 명이 그녀의 밝은 옷을 보고 멈춰 섰다. 안녕하세요. 옷이 정말 예쁘네요.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어떻게 돌보세요? 다른 엄마가 대화에 끼어들며 물었다. 힘들지만 이번 주에는 베이비시터가 있어서 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연이 기쁘게 대답했다. 그거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엄마가 동의했다. 우리도 저녁 모임이 있는데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해요. 보통 뭐 하세요? 서연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카페에 가서 수다 떨고 가끔은 보드게임 파티도 해요. 엄마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정말 멋지네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서연이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으로 자신을 즐겁게 했다. 그녀는 요리 수업에 등록했고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려 노력하며 건강한 식단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요리를 마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더 자신감 있어졌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또 다른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시선이 눈에 멈췄다. 정말 변했구나.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감탄하며 말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그녀는 더 자신감 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서연은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놓칠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집 창문을 내다보며 그녀는 밝은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았다. 며칠간 자신을 돌본 후 서연은 지혜와 다른 친구들을 저녁 파티에 초대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저녁을 잊을 수 없게 만들 아이디어들이 맴돌았다. 우리 집에서 할 거야. 그녀는 지혜에게 전화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며 말했다. 맛있는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을 거야. 정말 좋겠다. 너랑 다른 애들 다시 만날 생각에 정말 기대돼. 지혜가 대답했다. 이 저녁 서연은 더 이상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행복했으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그녀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드레스를 처음으로 입고 남편의 회사 송년회에 가는 날이었다. 그녀는 드레스가 걸려있는 옷장을 열고 마침내 그것을 꺼냈다. 드레스는 밝은 프린트가 있는 가벼운 시폰 소재였고 마치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새로운 삶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당신 나이에 그런 옷은 안 어울려. 민준이 지나가며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미소 지었다. 오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머리를 정돈하고 가벼운 화장을 한 후 그녀는 거울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길 잃은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속에서는 기대감, 기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들끓었다. 그녀가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민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에게 시선이 끌렸다. 그녀 옆에는 회사 대표인 박 이사님이 서 있었고 그들은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는 듯 웃고 있었다. 서연 씨? 민주는 그들에게 다가가서야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여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박 이사님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김 대리, 왜 이렇게 매력적이고 똑똑한 아내를 지금까지 숨겨왔어? 사장이 흥미롭게 물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의 자존심은 불안감과 함께 요동쳤다. 그냥 제가 아이들 때문에 바빴어요. 서연은 남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날카롭게 대답했다. 서연 씨, 그럼 우리 얘기된 걸로 하죠. 월요일에 새로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박 이사님이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호의가 담겨 있었다. 물론입니다.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늘 잠옷 차림으로 보던 아내가 방금 자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마침내 한때 사랑에 빠졌던 여자로서의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이 감정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기쁘게 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가 서연을 옆으로 데려가며 물었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고 제가 드린 몇 가지 조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일자리를 제안하셨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애들은 어떡하고? 그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베이비시터한테 맡길 거예요, 여보. 난 더 이상 내 인생을 집안일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그 말의 명료함은 즉시 그를 놀라게 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속에서 가벼운 질투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왜 그는 이전에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왜 그는 그녀를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했을까?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멋져 보여. 그가 마침내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거리가 느껴졌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날 저녁 이후 민주는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했다. 그는 칭찬을 하고 선물을 주었지만 그가 노력할수록 그녀가 그에 대한 예전의 관심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월요일과 새로운 일의 시작을 간절히 기다렸다. 월요일 서연은 사무실에 출근했고 그녀 주변의 공기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동료들의 낯선 얼굴들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박 이사님은 활짝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연 씨 같은 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가슴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즐거운 만남과 프로젝트 논의로 가득했다. 동료들과 소통하기 쉬웠고 그들은 그녀의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민준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뭔가 우울해 보였다. 첫날 어땠어?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물었다. 훌륭했어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눈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팀에 도움이 되었고 모두가 저를 반겨줬어요. 그럼 마침내 네 자신을 찾았군. 그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었다. 네, 그리고 난 이게 좋아요. 서연은 기쁨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애들은 어떻게? 민주는 여전히 그녀가 어떻게 아이들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길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베이비시터한테 맡겨요. 그 애들도 제가 행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주 후, 민주는 서연이 더 이상 그와 저녁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직장에서 피곤했고 무거운 생각들을 안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며 자신의 외도를 숨겼다. 그는 그녀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그가 당황해서 물었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 이혼하고 싶은 건데? 민주는 그녀가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그 모든 여자들을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비웃었다. 이제 나에겐 내 집이 있고 더 이상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난 사랑받는 여자라고 느끼고 싶고 발 닦개처럼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그 말에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놓쳤다는 것, 그가 알던 그 불만 가득한 여자가 사라지고 강하고 독립적인 서연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어. 그가 어떤 해결책이라도 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당신은 이해 못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자유로워. 그리고 이 자유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차분하게 여행 가방을 계속 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침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자유의 감정이 싹됐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느낌으로 거리로 나섰다. 민준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는 그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날 밤 서연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고 민주는 그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하며 뒤에 남겨졌다.